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번 주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장은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상황은 악재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재정부양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논란이 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거든요. 간밤이 아니죠.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주시죠. 네, 뭐 여전히 가장 시장을 억누르는 것은 부양책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도 이제 2단계로 확대된 거 아닐까 내일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인 것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인데요. 코로나 확진수가 진짜 급증하면서 사망자 수도 하루에 2,000명. 이게 하루에 2,000명이 지금 5월 이후 처음 있는 숫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망자도 늘어나고 특히 병원에 좀 모자라는 곳까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을 가면서 주시장에서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는 결국 다 내렸고요. 러셀 2000만 소폭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큰 재미는 없었던 시장이 되겠고요. 섹터를 보더라도 유틸리티 정도만이 강보합 정도 겨우 갔고요. 나머지 10개 섹터는 모두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초반까지 해서 관심 모았던 것이 이제 종목으로 보면 보잉 같은 거였는데요. 보잉 같은 것도 결국은 3% 내외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소위 경제활동 재개주들이 다 내렸습니다. 보잉도 내렸고 크루즈 선사의 대표적인 것도 하나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5% 가까이 내렸습니다. 항공주도 2, 3%씩 다 내렸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3% 내렸고요. 라스베가스 센스도 대표적인 라스베가스 호텔 체인이 되겠는데 이것 역시 오늘 4.5%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위 재택근무와 관련된 것들, 우리 흔히 얘기해서 언택이라고 그런 것들은 다시 또 활기차게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준비되어가 6%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역시 백신 관련주인 모더나도 5.2% 올라갔고요. 쇼피파이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포함한 연말 쇼핑 시즌에 상당히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쇼피파이도 모처럼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남미의 이제 이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로 다시 한번 직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의 그 마감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난 거네요. 경제 재개 관련주는 조금 와르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그동안 뭐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할까요? 온라인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디즈니가 이번 실적 시즌의 최고의 관심주였는데 이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네, 지난주 말은 결국은 다시 소폭의 조정으로 전체적인 분위기였지만 지난주 내내 플러스가 났고요. 그 전주도 올라가면서 이번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했는데 아마 최고의 관심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뮬란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개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뮬란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극장 가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그랬죠. 왜냐하면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권 관련 문제가 이제 중국에서의 공안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어갖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히트를 못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 이런 공개,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개봉을 늘리겠다고 얘기한 거였고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합으로 1억 2천만 명이 나왔거든요. 기존의 디즈니 플러스가 7,500만 명,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가 이제 합해서 1억 2천만 명. 거의 이제 넷플릭스가 2억 명이니까 거의 지금 2년 만이죠. 횟수로 2년이고 디즈니 플러스는 딱 1년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이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차에 이제 추가적인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1마리 달마시안이라는 만화 기억하시잖아요. 알죠. 이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크루엘라인데 거기에 이제 엠마 스톤이 주연을 하는 크루엘라 이제 실사판이 이제 내년 5월인가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발표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겠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피노키오라는 거랑 다 아시지 않습니까? 피노키오 실사판이 또 나오는군요. 피노키오 실사판에 톰 행크스가 또 주연이 나오죠. 이제 그 할아버지로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실사판도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개봉하게 나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그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사람들의 사는 방식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것도 여전히 좀 큰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사상 체육관 간 것이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예, 크록스는 네. 뭐 저희가 여러 번 무작정 따라하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내년도에 최대 어떤 화두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가 교회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화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미국에서의 트렌드를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놀러도 다니고 집에서 다니면 결국 크록스를 다 신는 데다가 이번에 또 뉴스를 찾아보시면 겨울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츠 라인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크록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의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이 신발을 살 때가 아니라 주식을 살 때인가 봐요. 크록스를 살 때가 아니라 진짜 주식 크록스를. 신발은 뭐 몇 개 사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아주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츠 같은 거가 여성용 부츠 뭐 비싼 거는 몇십만 원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또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죠. 7, 8만 원 뭐 네. 정도 합니다. 이게 부츠가 좋은 거 해야. 그래서 그런 거 못 사면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만큼 그런 것이 되겠고요. 나이키가 또 지난 금요일 날 배당을 또 인상을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12% 올린다고 얘기하면서 나이키도 또 지금 종가가 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지난주에 이제 강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와 S&P 500은 소폭에 좀 멈칫하는 거. 그래서 2주째 이제 멈칫하는 분위기를 보여줬고요. 네. 나스닥은 지나고 나면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큰 의미는 없겠고요. 러셀 2000은 3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러셀 2000은 말씀드렸다시피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조금 선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16만 5천 명입니다. 이거 뭐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전주 대비 24%나 늘어나고요. 목요일 날 18만 7천 명이 찍혔고요. 금요일 날은 뭐 20만 명이나 마찬가지죠. 19만 8,585명이 나왔고요. 네. 토요일 날은 다소 주춤해서 7만 1천 명이지만 이번 주에 뭐 20만 명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자 수도 처음으로 하루에 2,000명 이상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그 록다운 조치가 이제 지역별로 아니면 도시별로 주별로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실질적으로 통행 금지거든요. 물론 급한 일은 나가도 되겠지만 아주 우리말로 보면 불급한 일 아니면 나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기업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모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 조치가 뭐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건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네네. 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예측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좋을 수는 없죠. 사실상 보면. 다만 이제 이런 펀더멘탈 지금 현재의 어떤 자꾸 현재만 보면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활동을 안 하는데 돈을 버는 기업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 일단 4분기나 1분기는 그나마 특히 내년 1분기에는 GDP가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 의견을 조금씩 내리고 있는 차에 JP모건이 드디어 내년도 월가에선 처음으로 내년도 1분기 전망을 GDP를 마이너스 1%로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내렸지만 골드만삭스는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위에서 더 내린 거가 되겠고요. 아마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GDP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전체적으로 모은 것이 GDP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위축되거나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안 나가고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고 뭐 구경 안 가면 줄어드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춰줄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년도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을 조금씩 기존보다는 조금 낮춰질 가능성은 있어 봅니다. 이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얼마만큼까지 시야를 넓히고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희망은 쌓고 있는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미국에서 지금 10몇년부터 해서 백신을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긴급 승인 바꾸고 그러면 맞추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기업의 이익으로 늘어나서 그것들 얼마만큼 소비자한테라도 혜택이 돼갖고 그런 것들 얼마만큼 주가까지 올라가는 어떤 뭐랄까요? 배경을 확실하게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맞는 거죠. GWSK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덤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이 있는데 어두운 끝에 불빛이 이제 환한 빛이 보이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아직은 어렵고 확진자 수 급증하지만 저 멀리는 희망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BMO의 투자 전략가도 내년도에 목표 주가를 좀 발표했는데요. 4,200을 발표했습니다. 4,200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가 대비 한 16에서 17% 올라가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분명히 이어간다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암울하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행정부건 의회가 할 일이 없지만 결국은 의회나 이런 쪽에서 결국은 재정 정책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 그리고 통화 정책도 연준도 뭔가 좀 어려우면 언제라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결국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당초 예측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내년도에 주당 이익이 175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175달러 이 언저리에서 조금 상대보다 많이 보는 건데요. 175달러 얘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 이게 지금 170달러 정도 되면 뭐 4,100, 200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간다면 네. 4,100, 4,200 가는 것이 합리적인 걸 분명히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을 거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번 이 시점에서 또 평가를 해봐야겠죠. 대체적으로 좀 좋았을까요? 예상 실적 대비 엄청 좋았죠. 일단은 95% 기업이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것들은 몇 개 남아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3분기 이익은 9월 달에 전망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실적 시즌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20%였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이너스 6.3%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걱정했던 거죠. 너무 많이 걱정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20%인데 결과 6%까지 나오면 당연히 어떤 매출에 대한 전망, 이익 전망을 비트하는 거, 그걸 맞추거나 그 상회하는 거는 비율은 엄청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 8개 반이 이익 전망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좋고 이 수치는 아마 역사상 최고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와 이익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나름 주가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 아주 고점을 확 시원하게 뚫지 못하는 와중에 이익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면 PR, 소위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뭐 10년짜리, 20년짜리니까 장기적으로 본 분들은 이 주식은 좀 사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내가 일주일이냐 아니면 한 달이냐 보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그림은 분명합니다. 한편 3분기에 이익이 증가한 섹터를 보면 헬스케어와 필수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좋아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전망의 상향한 비율 이런 게 중요하죠, 오히려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했던 이익 전망보다 새롭게 한 이익 전망의 수치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는 것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50% 이상이면 좋은 겁니다. 50% 이상. 그리고 50% 이상에서 우상향하거나 60, 70 정도 있으면 되게 높은 건데요. 지금 이건 70, 한 2주 전에 80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지금 이익 전망에 상회하는 건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팬데믹이 강화돼갖고 1분기에 GDP가 낮춰지면 이게 아마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앞으로 한 달 정도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저 수치를 유지 안 되고 조금씩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어려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런 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애널리스트의
기업들, 증권사에 전망하는 것들은 큰 틀을 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리서치센터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내년도 GDP 환율을 딱딱 정해주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에서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골드만삭스에서 눈높이를 확 낮추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낮출 수밖에 없어요. 이익 전망을 시키서 엑셀로 계산이 돌아가거든요, 이거요. 그럼 네. 조금 이익 전망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저것들 조금 낮아질 수 있고 낮아지면 주시장이 약간 저 자체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안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어떤 섹터가 지금 그나마 이익 전망이 더 많이 상향되냐는 것이 기술, 금융, 임의소비재, 산업재인데요. 그래서 기술도 워낙 포함될 수 있지만 기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 임의소비재는 확실한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두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동안은 좀 부진했던 금융, 임의 소비, 네. 산업재였으니까요. 네네. 앞으로 경기가 뭐 회복됨에 따라서 이런 섹터들 향후 좀 잘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벤트가 되겠죠. 네네. 최대 명절인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 때 이동이 가능할지도 좀 미지수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과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물건들을 살지도 좀 사실 의문이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 대한 전망과 주요 상황들 함께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렇게 연휴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엊그저께 이제 뉴스 이렇게 높은 사람들 나와서 TV에서 나오는 거 하나 보니까 연말에 뭐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다 취소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속 취소하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족들 파티하지 말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자꾸 근데 이런.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 미국에서는 워낙 멀리서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가족을 만나는 그 시즌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지금 자제시키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유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칠면조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터키를 먹는 것이야 뭐 영화나 미디어에서 수많이 보셨을 텐데 약간 제가 슬픈 얘기 우프다 그러나요? 지금 네. 슬픈 얘기 해드리면 지금 역사상이요 30년 만에 그 추수감사절에 저녁 때를 먹으려면 저녁 먹을 때면 우리를 보면 김장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패밀리 저녁 식사용 비용 제일 싸졌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값이 비용이 값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네네. 터키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맥주도 안 마시고 와인도 덜 마실 거 아닙니까? 터키 같은 것도 예를 들어 8명이 먹을 거를 2명이 먹고 이렇게 확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픈 현실도 지금 있는 것이 미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마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소식, 백신은 오늘 바로 뭐 백신을 뭐 맞춘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추가 부양책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락다운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암울한 뉴스가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를 보면 내구재 주문이나 개인소득 데이터 그리고 24일 날은 아마 케이스 슐러 주택가격 지수 정도가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26일 날 추수감사절은 휴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시장이 열리지 않겠고요. 다만 매번 헷갈려하시는 많은데요. 추수감사절 이후 다음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 날은 조기에 마저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보통 오후 4시까지 동부시장 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오후 1시에 마감됩니다. 1시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고 거래도 거의 환산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실제는 보면 그냥 롱 위켄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11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뭐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날이 추수감사절이니까 폐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장은 조기 폐장을 한다고 하니까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하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